어느 스포츠이건 스포츠로 돈을 버는 프로 선수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용품에 민감합니다. 자신의 능력치를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최신 기술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러닝화도 마찬가지죠.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뛸 때 부상을 덜 입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러닝화가 제가 추천했던 초보용 러닝화들이었다면, 프로용 러닝화들은 오롯이 최상의 스피드를 내기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나이키의 베이퍼플라이,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그리고 뉴발런스의 엘리트가 브랜드를 대표하는 프로용 러닝화들입니다. 이 중에 이 모델이 한국에서 새로운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죠. 뉴발런스의 엘리트는 무슨 차이가 있길래 퍼포먼스 러닝화라고 불리는지, 새로운 버전은 어떤 점이 개선되었는지, 그리고 뉴발런스의 모든 러닝화를 통틀어 이 모델이 왜 가장 대회에 적합한지 이해하기 쉽고 객관적인 정보들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신발을 신으면 더 빨라진다고 하는데 외관상으론 여타 러닝화와 비슷해 보입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일단 더 가볍습니다. 빠르게 뛰는데 몸을 최대한 가볍게 만드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죠. 그래서 신발의 착용감과 안정성을 위해 디자인되었던 디테일들을 다 덜어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미드솔도 최대한 얇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만큼은 두껍습니다. 달리기에 추진력을 더해주는 미드솔의 반발력이 프로 러닝화에선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역할의 핵심이 바로 카본 플레이트입니다. 이 얇은 판 하나가 무슨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라며 성능을 의심하는 분도 있고, 카본판이 용수철과 같은 힘으로 발을 밀어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다 맞다고도 다 틀렸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카본판을 실제로 만져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카본 플레이트의 효과는 그것을 감싸고 있는 미드솔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생기는 겁니다. 물론 특정 조건 하에서 말이죠. 러닝화에서 카본 플레이트의 첫 등장은 의외로 꽤 오래되었습니다. 1989년경 브룩스가 추진력 장치라고 부르며 카본판이 탑재된 신발을 출시했습니다. 이때의 카본판은 지금과는 다른 형태였고 미드솔과 아웃솔 사이에 위치해 있었죠. 아직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기 이전의 디자인입니다. 그 후 아디다스와 과학자들이 연구를 계속하여 소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곡선형 카본 플레이트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개선하고 치밀한 마케팅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카본 플레이트 러닝화를 알린 것이 바로 나이키죠. 2016년 나이키에서 처음 등장한 이 카본 플레이트 러닝화는 마라톤 대회에서 남녀의 기록을 모두 갈아엎었습니다. 이런 카본화의 효율은 실험적으로도 명확히 증명이 되었는데요. 같은 조건에서 러닝 시 카본 러닝화 쪽이 신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4% 적게 측정되었습니다. 이 효율의 원리를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최신 모델을 또 갈랐습니다. 먼저 카본 플레이트의 형태입니다. 이렇게 단면을 보시면 판판한 일자가 아니라 신발 앞쪽에서 카본판이 지면 쪽으로 둥글게 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뛸 때 발의 움직임을 고려한 형태인데요. 푸어프 착지 시 카본 플레이트의 힘을 받게 하고 발에 느껴지는 쿠셔닝을 최대한으로 느끼도록 고안된 디자인입니다. 이때 미드솔과 탄소판이 변형되면서 충격 에너지를 흡수하죠. 그 변형된 탄소판과 미드솔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 하는데 이것 덕분에 발이 지면에 머무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그만큼 발을 빨리 구르게 한다는 의미죠. 또한 도약을 하려고 지면을 찰 때 발이 앞으로 굽혀집니다. 이 각도를 고려하여 탄소판이 휘어져 있어서 토오프 단계, 즉 발가락을 밀며 떼는 단계에서 관절과 근육이 수행해야 하는 작업량을 줄여줍니다. 발목 관절과 중족지 관절이라 불리는 이 부분을 말이죠. 다음은 미드솔의 소재입니다. 단단한 카본판이 심지 역할을 하고 있어서 내구성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가볍고 반발력 있는 소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발런스의 퍼포먼스 러닝화에 쓰이는 퓨어셀이 그런 소재로 만든 미드솔이죠. 퓨어셀이 쓰인 러닝화는 대부분 경량화를 위해 고무 아웃솔이 조금 쓰입니다. 뛰는 속도, 착용자의 무게, 그리고 외부 온도 등 또 다른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이런 건 다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결론은 이렇게 빨리 달리는 데에만 최적화된 러닝화가 바로 카본 플레이트 러닝화라는 겁니다. 이런 설명만으로 느낌이 안 오시는 분들은 러닝화를 짝짝이로 신고 직접 뛰어보면 그 차이를 바로 알 수 있는데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런 번거로움은 제가 할 테니 여러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며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힐드로비 같은 모어와 엘리트를 짝짝이로 신고 달려보았습니다. 확실히 엘리트를 신은 쪽이 지면에 접촉해 있는 시간이 훨씬 짧게 느껴졌고요. 그만큼 반대발도 속도를 맞추기 위해 발구름을 빨리 했는데 그래서인지 뛰고 나서 모어를 신은 쪽 근육이 더 땡겼습니다. 뛰는 자세에 따라서도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발의 앞쪽부터 착지하는 푸어프 러닝 시 엘리트 쪽이 가속이 붙으며 발이 더 경쾌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뒤꿈치부터 디디는 힐스트라이크 러닝 시엔 모어가 더 자연스러운 발구름을 유도했습니다. 이런 경험과 원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죠. 카본화는 빠르게 달리는 푸어풋 러너에게 최소의 에너지로
최고의 효율을 내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일부 프로 러너들은 훈련 시엔 카본 플레이트 러닝화를 일부러 신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훈련을 할 때 모래주머니를 차서 근력을 키우고 실전에는 모래주머니를 없애 늘어난 근력량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죠. 어떤 점이 개선됐는가? 이번에 나온 엘리트3는 이런 카본 플레이트의 장점을 극대화해줄 몇 가지 특징이 존재합니다. 이전 모델을 경험해보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비교하면서 살펴보시죠. 먼저 가장 큰 차이점은 미드솔의 이 형태입니다. 에너지 아크라고 불리는 기술인데요. 미드솔의 중심부가 움푹 파여 있습니다. 단순히 무게를 더 줄이려고 중앙 부분만 파낸 건가 싶지만 기능이 있는 디자인입니다. 착용자의 무게가 미드솔에 실릴 때 이 호가 퍼지면서 변형되어 충격을 흡수합니다. 찰 때는 이 호의 모양이 복원되면서 에너지 리턴을 해주죠. 이전 버전이 단순히 미드솔의 물성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반발력이었다면 엘리트 V3는 그 이상의 효과를 냅니다. 에너지 아크를 이루고 있는 미드솔은 퓨어셀입니다. 퓨어셀은 퍼포먼스 러닝화에 자주 쓰이는 반발력을 높인 경량 EVA 폼이죠. 이전 모델에도 그리고 다른 러닝화들에도 퓨어셀이 쓰였으니 다 똑같다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다릅니다. 단단한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두 신발 간의 차이도 존재하지만 엘리트 V3 내에서도 신발의 앞부분과 뒷부분 그리고 카본판으로 나눠진 위쪽 미드솔과 아래쪽 미드솔의 단단함이 다 달랐습니다. 발의 각 부분에 맞게 미드솔의 경도를 다르게 한 세세한 디테일이죠. 엘리트 V2와 V3의 단면을 보면 또 다른 차이점을 알 수 있는데요. 미드솔의 두께, 힐투 토 드롭이 다릅니다. 이전 모델은 35에서 27mm, 최신 모델은 37에서 33mm로 전체적으로 두꺼워졌으나 힐 드롭은 8에서 4mm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죠. 일반적으로 1에서 4mm의 힐 드롭은 로우 드롭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낮은 힐 드롭은 발이 착지할 때 지면에 닿는 면을 앞쪽으로 유도하죠. 미드풋, 포어풋 러너들은 이런 유도가 케이던스, 즉 분당 걸음수를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합니다. 걸음이 빨라지니 보폭이 줄어들죠. 결국 이러한 유도가 러닝 자세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어퍼, 요즘 같은 날씨엔 찬바람이 훅 들어올 정도로 얇고 통기성 좋은 엔지니어드 메쉬가 사용되었습니다. 신발이 가벼운 만큼 딱 카라 부분, 발목 쪽에만 패딩이 조금 존재합니다. 이전 모델보다 형태를 잡아주는 단단한 실이 더 조밀하게 짜여 있어 발을 더 꽉 잡아주죠. 신발의 혀 부분을 보면 이전 모델과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V3는 잘 늘어나는 니트 소재를 엔지니어드 메쉬와 봉합하였습니다. 안쪽은 이 봉제한 실을 보호하고 더 견고하게 붙이기 위해 테이핑 처리를 내놓았죠. 이러한 구조이다 보니 신발끈 구멍을 내는 대신 끈으로 레이스 루프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여기서 이 끈을 실로 단단하게 고정한 것이 특이합니다. 이것에 대해 직접 신어본 느낌은 조금 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탑라인, 신발의 발목 쪽을 말하는데요. 이번 엘리트 V3가 이전 모델보다 더 높은 탑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개개인에 따라서 이 부분이 느껴질 수 있으니 구매 전에 한번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발 너비와 골격, 뉴발런스는 발볼 너비를 사이즈화하여 다양한 너비의 신발을 만들어 유명해진 브랜드죠. 하지만 한국에선 미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작은 발볼 사이즈를 찾기 힘듭니다. 아시아의 평균 발볼 사이즈가 넓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엘리트 V3는 전문 러너들을 배려해서인지 스탠다드와 와이드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나는 평균 발볼을 가졌으니 스탠다드지 라며 명칭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엘리트 V3는 일반적인 뉴발런스 신발보다 훨씬 더 타이트합니다. 신발을 만들 때 발골격을 결정하는 라스트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신어보는 것이 가장 좋으나 자신이 완전히 칼발이 아닌 이상 와이드를 추천드립니다. 이것 역시 이전 버전과 짝짝이로 신으면서 차이를 느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미드솔의 차이가 먼저 느껴졌는데요. 에너지 아크의 유무와 퓨어셀의 물성 차이로 인해 V3 쪽이 마치 헬스장 짐볼을 밟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V2는 상대적으로 더 부드러웠죠. 그리고 어퍼도 달랐습니다. 앞서 말했듯 엘리트 V3의 어퍼의 짜임이 더 조밀해진 만큼 발을 더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혀 부분이 일체형이라서 신고 벗을 때도 편하고 혀가 접히거나 움직이는 번거로움은 사라졌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V3는 신발끈을 지탱하는 또 다른 끈이 두껍고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끈을 고정하는 부분이 뛸 때 느껴지는지 저도 궁금했는데요. 제 발에 맞는 와이드핏을 신고 뛰었을 때는 불편함을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타이트하게 느껴지고 발볼이 옆으로 튀어나오는 스탠다드를 신었을 때에는 이 딱딱한 부분이 느껴졌죠. 여러분은 구매 전에 시착하여 이것이 느껴지는지 여부에 따라 발볼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대회용 신발인가? 그래 뭐 이전 모델에서 개선된 건 알겠는데 카본 러닝화는 뉴발 안에서만 하더라도 많잖아? 그냥 모델명만 바꿔서 돌려막기 아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뉴발런스의 카본 플레이트 러닝화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SC 페이서는 낮은 스택 하이트로 단거리 레이스를 위한 신발입니다.
미드솔만 보아도 다른 두 모델과 확연히 다르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죠. 반면에 SC 트레이너, SC 엘리트는 외관상으로 비슷해 보여서 잘 모른다면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문가들만이 아는 차이가 존재하죠. 이것은 러닝 대회의 규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카본 플레이트의 등장과 스포츠 브랜드와 계약한 선수만 구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러닝화로 인해 선수들의 능력만으로 경쟁하는 공식 대회가 변질됩니다. 이로 인해 2020년 세계 육상위원회가 러닝화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내놓죠. 이 중 미드솔의 두께가 40mm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러닝화가 바로 SC 트레이너죠. 이것은 잘못 만든 것이 아니라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훈련용 러닝화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퍼의 두께와 힐 카운터의 보강재가 엘리트보다 더 단단하고 두껍습니다. 제가 적극 추천하는 초보용 러닝화이기도 하죠. 카본이 탑재되어 있어서 포어풋 러너만 신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지만 레어풋 러너에게도 적합합니다. 두꺼운 미드솔과 움푹 파인 형태 때문에 충격도 흡수하고 발을 구르는데 어색함이 없죠. 엘리트 V3와 짝짝이로 신어보면 트레이너가 더 푹신하면서 탱글탱글한 느낌이 듭니다. 왜 러닝화 규정이 미달되는지 미드솔에서 느껴지는 것만으로 예상이 될 정도니까요. 하지만 무게는 엘리트보다 확실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특징들을 종합해보면 뉴발란스의 대회용 퍼포먼스 러닝화는 이 모델 하나로 귀결이 되죠.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 포어풋 러너분들, 일반 러닝화와는 다른 가볍고 좋은 반발력을 느끼고 싶은 분들, 그리고 이미 엘리트 V2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만족을 줄 만한 신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가볍게 뛰는 초보는 신으면 안 되겠네 라며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잘 달릴수록 카본 플레이트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신발인 건 맞지만 천천히 조깅하시는 분들에게도 러닝화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냅니다. 다만 앞서 말했던 얇은 어퍼와 보강재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조평에 맞게 신어야 하죠.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큰 거 없어? 아이씨, 더 잘 드는 거 없어? 아, 똑같은데. 아이씨, 뭐야 이거? 아이씨. 아, 그거 말고 진짜 잘 되는 거 아니야?